스카이라고 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정말 경쟁력을 갖추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실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주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직업 탐구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질문이 많이 달렸어요. 제가 대댓글을 다 달아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통적으로 좀 달리는 댓글이 있어서 질문이 있어서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대댓글로 이렇게 좀 적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 방법으로 하시면 여러분의 경쟁력을 확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 공통적으로 달렸던 질문이 뭐냐면 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학벌이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중학생, 고등학생 분이시라면 제 대답은 yes입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반드시 열심히 하셔서 본인들이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학교를 가도록 노력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 질문을 현재 대학생 분들 혹은 취업준비생 분들이 하셨다면 그에 대한 제 대답은 no입니다. 네, 이거는 통계가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구글에서.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제가 구글에서 찾은 거는 제일 최근 데이트 2011년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 총 등록된 펀드 매니저 1700여 명의 학벌이 나왔는데, 대학 출신. 스카이가 50%, 그리고 나머지 대학이 나머지 50%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대학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네.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얘기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펀드 매니저는 사실 수익률 이런 걸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점점 더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죠. 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이 질문을 하실 때에는 펀드 매니저의 실제 학벌이 궁금해서라기보다는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운용사나 증권사의 투자팀 혹은 리서치팀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학벌을 많이 보지 않느냐 이런 거가 궁금한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 회사에서는 항상 인재를 뽑고 싶어 합니다. 인재를 뽑고 싶어 해요. 일을 오랫동안 끈질기게 잘 할 수 있는 사람 뽑고 싶어 해요.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 뽑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하고 그게 맞아야겠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회사가 원하는 필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뽑질 않으니까. 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얘네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대학을 잘 가서 그 간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놔서 뭐 하려고요. 그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뽑는 거거든요. 경쟁력이 더 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직종,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이 직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직업이에요. 공부하는 거 좋아해야 돼요. 그렇죠? 지적 탐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적 탐구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거기다가 끈기를 필요로 하고 엉덩이가 무거워서 죽치고 앉아서 뭔가 계속 파고들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보통 증권사 RA로 갈 경우에는 처음에 정말 노가다성 일을 많이 합니다. 한 2, 3년 정도 해요. 네, 라이팅 애널리스트가 되기 전에 라이팅 애널리스트가 돼서도 계속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시간 인풋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직업이에요.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라밸이 사실 이제 보장된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일단 되게 좋아해야 되고 지적인 탐구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그걸 끈기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경쟁력이 어떻게 갖춰지느냐? 스카이나 카이스트에 가면 투자 관련 동아리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 애들이 뭐 하느냐? 이렇게 모여서 자격증 공부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네, 뭐 달달 외우고 뭐 PR이 뭐고 PBR이 뭐고 뭐 이런 거 달달 외우고 하지 않고 실제로 얘네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투자책을 같이 읽으면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실제로 투자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한번 만들어서 굴려보고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합니다. 그 투자 동아리에서. 그리고 뭐 선배 초청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산 공부를 한 거예요. 산 공부.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경쟁력으로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했다. 뭐 최소 2년간 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서류를 쓸 때나 면접을 볼 때 거기서 차이가 확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뭘 하느냐 이거 준비를 할 때 자격증 공부 솔직히 말하면 자격증 어학 성적 뭐 학점 이런 걸로 스카이 커버되지 않습니다. 스카이라는 학벌이 커버되지가 않아요. 왜? 걔네들은 이미 걔네들도 그거 다 똑같이 하거든요. 그것과 한가 동시에 또 진짜 공부를 따로 하는 거죠. 자격증 공부는요. 지식의 인풋이에요. 인풋. 또 필요해요. 왜냐면은 내가 모르는 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뭐 분석이라는 거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그거에 도움되는 거죠. 자격증 공부 같은 경우에. 근데 그거 플러스 뭘 더 하면 좋겠느냐?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아웃풋을 내야 돼요. 아웃풋. 정답이 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넣고 이거를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서 체화시켜서 아웃풋을 내야 되거든요. 진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친구들을 찾고 왜냐면 혼자 하는 건 좀 힘드니까 혼자 하는 거는 하다가 좀 지쳐서 이렇게 모멘텀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포텐셜이 충분히 되는데도 누구나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다운턴이 왔을 때 모멘텀을 잃어서 좀 포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을 찾고 만약에 학내에 그런 동아리가 없다 본인이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대학 연합 동아리 같은 걸 찾아보시고 반드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애들이 이렇게 같이 할 만한 애들인지 똘똘한 애들인지 눈 반짝반짝 빛나고 여러분들처럼 네 이렇게 좀 야심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이제 대학교에서 사실 제가 이것도 이제 댓글로 달아드렸는데 어떤 분들에게 본인이 이렇게 대학을 가봤는데 나는 이런 꿈이 있는데 그리고 나는 열정도 있는데 이 대학교가 그런 분위기가 안 된다. 즉 다른 학생들을 보니까 좀 그렇지가 않다. 열정도 없고 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교수님들도 나를 별로 챙겨줄 것 같지도 않고 이럴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단일 대학이 앞으로 4년을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이게 나의 성장에 바탕이 도움이 될 대학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대학 네임과 상관이 없어요. 대학 이름이랑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스카이를 가야 된다, 뭐 서울 시내 4년제 대학을 가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굉장히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교수님이 있다. 혹은 그런 친구들이 좀 있다. 그래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겠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을 하시는 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진짜 실력을 길러야 돼요. 진짜 실력을 사실 뭐 대학생 때는 지식의 인풋만으로도 바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왜 계속 이 다른 진짜 공부에 대한 얘기 자꾸 하냐면 스카이 애들이 그걸 하거든요. 걔네들이. 그래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왜 중고등학생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서 최상의 대학을 가라고 했냐면 그 좋은 대학교를 갔을 때 장점은요. 사람들이 보통 뭐 간판이다, 대학 간판 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본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좋은 대학으로 갈수록. 근데 그 환경이란 걸 뭐냐? 뭐 시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 학생. 주변에 똘똘한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내가 좀 실력이 안 돼도 솔직히 실력이랄 게 뭐가 있어요. 그쵸?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그냥 똑같이 수능 공부해서 온 애들인데. 그쵸? 근데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 해 나가면서 4년을 그렇게 보내느냐 아니냐는 아니면 나는 자격증 공부만 했느냐 이거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면접에서 차이 납니다. 서류에서도 차이 나고요. 그리고 투자 노트를 꼭 쓰세요. 네, 이거는 정말 활용점정인데요.
투자 노트를 반드시 쓰세요. 최소 2년을 쓰세요. 매주 하나씩 쓰면 가장 좋고, 안 되면 매달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써서 내가 현재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고 이거에는 왜 투자를 했고, 수익률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돈을 꼭 벌 필요는, 물론 돈을 벌면 좋지만, 뭐 그거 2년 해가지고 수익률 자체가 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단지 이거를 꾸준히 했다라는 거. 내가 비록 스카이는 아니지만 나 이렇게 꾸준한 사람이다. 나 이렇게 끈질기다. 이 일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있다. 이걸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여러분들을 분명히 성장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노트를 반드시 쓰세요. 그러니까 동아리를 들고 친구들이랑 같이 투자 노트를 쓰면서 진짜 공부를 하세요. 내가 그냥 주식 투자만 한다. 이거는 그냥 아웃풋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투자 노트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웃풋을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쭉 쌓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앞에 거 이렇게 보면서 아, 그때는 이런 결정을 했고 그때 내가 이걸 몰랐네. 지금은 이거를 알았네. 본인의 학습이 개선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투자 노트를 반드시 꼭 쓰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 웹사이트 중에 efinancialcareer.com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거의 안 쓸 거예요. 근데 홍콩, 싱가포르, 런던, 뉴욕, 파이낸스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면 100%이 웹사이트 쓴다고 봅니다. 여기가 구인 사이트예요. 구인 구직인데 여기는 구인을 더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뭐 한국은 뭐 별로 없을 거예요. 나온 게. 홍콩, 뭐 investment analyst 혹은 뭐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렇게 딱 쓰시면 그거 관련된 잡 포스팅이 쫙 나와요. 그럼 잡 디스크립션도 나오고 잡 리ኳ이어먼트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해외 취업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이거를 간간히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이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구나. 그럼 미리 그걸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꼭 들어가세요. 사실 제가 뉴욕에는 안 있어봐가지고 100%라고 얘기 못하는데 홍콩은 정말 100%예요. 네. 그 파이낸스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웹사이트 꼭 이용합니다. 파이낸스 관련 직업을 찾을 때 그 인사 담당자 혹은 헤드헌터들이 직접 포스팅을 하거든요. 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들어가서 보시고 보면서 또 자극도 받으시고 꿈도 꾸시고 난 나중에 여기 가서 일해야지, 홍콩 가서 일해야지, 런던 가야지, 뭐 샹하이 가야지 이렇게. 네. 여러분 학벌을 대학 간판을 딴다라는 걸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오히려 대학 간판은요 이럴 수 있어. 쟤 서울대 나왔대. 너무 똑똑하겠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 애가 실속이 없어. 일도 잘 못해. 그러면 그건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아니라고 해서 난 서울대도 아닌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진짜 실력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의 문제거든요. 스카이가 아니라고 나 이거 되게 불리할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방금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스카이 애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걔네들 대비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 스카이라고 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특히 투자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정말 경쟁력을 갖추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카이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추게 될 애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적어도 스카이에 있으면서 이런 노력 안 하고 그냥 자격증 공부만 한 친구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실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